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계산이었을까요?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폴리스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잡으려다 이재명 잡았다. 민중기 특검의 충격적 자충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정말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데요.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사실은 민주당이 임명한 바로 그 특검이었다는 점.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포인트죠. 맞아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셨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무려 6%포인트나 급락했어요. 이게 출범 이후에 주간 하락폭으로는 가장 크다면서요. 네, 56%니까 과반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에 통일교와 여권 인사들 금품수수 의혹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던 칼날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을 향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됐는지 오늘 그 경로를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같은 좀 곁가지에서 시작한 수사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판, 그것도 자기 진영의 치부가 드러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애초에 민주당이 이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일 때 분위기 정말 대단했잖아요. 이걸로 그냥 윤석열 정부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거의 이런 기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특히 작년 8월, 9월을 돌이켜보면 거의 뭐 전쟁이었어요. 통일교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 이 의혹을 터뜨리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으니까요. 제일 야당을 그냥 말살시키겠다는 수준이었네요.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라는 아주 명확한 가설을 세우고 모든 수사력을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쵸. 바로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야심차게 던졌던 10만 명 집단 입당설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작 2천에서 3천 명 수준인 걸로 밝혀졌잖아요. 10만 대군인 줄 알고 총공세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까 2천 명이었던 거네요. 시작부터 헛발질을 세게 한 거군요. 헛발질 정도가 아니죠. 특검이 내세웠던 가장 핵심적인 명분 자체가 그냥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특검의 동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 본인의 비리 의혹도 터지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네, 설상가상으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죠. 이건 그냥 사기가 꺾이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사냥꾼이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이 특검 조사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작년 8월 이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돈은 여야 모두에게 줬다. 이 한마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사기관이 여야 모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양쪽 다 수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별건 수사까지 해서 구속 기소하고 같이 언급된 여권 인사들 내용은 그냥 못 들은 쪽 덮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입니다. 윤영호 씨가 그때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전재수 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심지어 이재명 7인회 멤버로 알려진 임종성 전 의원까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런데 특검은 이 명백한 진술을 받고도 관련 내용을 그냥 수사기록 어딘가에 조용히 묻어버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건 뭐 직무유기를 넘어서 사건 은폐 조작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쪽은 칼로 베고 다른 쪽은 그냥 칼집에 넣어둔 거니까요. 그 의심이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시간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게 윤영호 씨 본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전재수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바로 올해 말에 끝난다는 점이에요.
와,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조금만 더 늦게 알려졌으면 그냥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호 만료까지 의도적으로 뭉개려 한 것 아니냐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형평성을 생각했다면 권성동 의원을 수사할 때 같이 하던가 아니면 둘 다 경찰에 넘겼어야죠. 하지만 특검은 한쪽은 기소하고 다른 한쪽은 덮는 그런 선택적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지금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억지로 닫아두려던 상자가 터져버렸고 그 불길이 이젠 대통령한테까지 직접 번지고 있어요.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학자 총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청했다. 이 육성 녹음까지 공개됐잖아요. 네,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뵙자고 했다는 그 내용. 이제 상황이 완전 역전된 겁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180도 바뀐 거죠. 그러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 관련 의혹 정치인이 한 15명 정도 된다던데 이미 수사받은 국민의힘 쪽 빼면 대부분이 여권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중기 특검은 사실상 야권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었지만 여권 관련 의혹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자물쇠를 채워둔 셈이죠. 근데 그 창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그 직접적인 결과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완전히 바뀌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재명 통일교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이번엔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은 이 상황을 되치기 당했다고 표현하던데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왜요? 되치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되치기는 상대의 공격을 이용해서 역으로 공격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건 국민의힘이 무슨 대단한 전략을 써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냥 특검이 스스로 무너진 것에 가깝군요.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치기가 아니라 자충수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 바둑에서 자기가 둔돌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이 위험해지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특검이 일부러 여권을 잡으려고 판을 짠 게 아니라 그냥 진술의 한쪽 면만 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애써 외면했던 나머지 반쪽의 괴물이 돼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된 상황이죠. 야권을 잡으려 휘두른 칼에 오히려 자기 진영 사람들이 더 많이 베이게 생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아까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릴 정도로 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더 커질 게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터져나온 건 윤영호 씨라는 딱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통일교 내부 사정을 보면 지금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제2, 제3의 내부 고발자가 또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진짜 뇌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집단 입당 의혹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만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도 통일교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건의 본질이 특검의 편파 수사를 넘어서 여야 모두가 특정 종교단체에 휘둘렸다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도 비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불길은 이재명 정부를 넘어서 한국 정치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야당을 겨눴던 특검이 진실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충수를 두면서 결국 그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의 심장부를 향하게 된 정말 보기 드문 역설적인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가 과연 진실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한쪽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사가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지 저희는 지금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덮어두었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경찰로 넘어갔다고 하죠. 과연 경찰은 이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 역시 또 다른 정치적 논란 속으로 슬그머니 묻히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